혹시 뭐 오늘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? 저희가 처음 할 거는 차용증 없이 계좌 내역만 있는, 그러니까 계좌 이체 내역만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느냐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.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뭐 차용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계좌 이체 내역만 있어요. 이거 뭐 어떡합니까?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결론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또 받지 못하는.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꼭 내가 대여를 해준 건 아니잖아요. 증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.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남녀 관계에서 그렇습니다. 서로 이제 애정 관계가 있는 거죠. 막 뭐 이렇게 돈이 막 오갔어요. 막 오갔는데 나중에 이제 깨졌죠. 깨지고 나서 이제 한 명이 소송하는 거예요. 이거 빌려준 거다. 아니다. 우리 그냥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준 거다. 이거 어떻게 판명해요?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. 뭐 되게 생판 남끼리 갑자기 뭐 돈을 줬다 하면은 뭐 그거는 나름대로 뭐 어떻게 스토리를 짜서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꼭 차용증이 작성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, 일단. 왜냐면은 무이자 대여도 가능하거든요. 차용증에는 뭐 원금이 얼마고 뭐 만기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,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겠죠.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. 근데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핸드폰 시대에 카톡이나 문자라도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 보냈다, 뭐 언제까지 갚아줘, 뭐 이런 거라든지,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, 그런 내용만 있으면 돼요. 그런 내용만 있으면 이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, 이제 그런 게 없다. 녹음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화로 해서 해가지고 그냥 보내줬다. 그럼 이런 때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. 이제 유도를 해줘, 유도. 근데 이게 사람이 또 돈 빌린 사람이 그냥 계속 안 갚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이제 빚독촉을 하면서 그때라도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소장을 날려놓고 그런 걸 하면 안 돼요. 소장을 이미 날리는 순간 그 사람이 소장을 받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. 그러니까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덜컥 제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이제 밑밥을 이제 깔고 통화를 몇 번 해가지고 언제까지 줄래 뭐 이러고, 물론 통화를 계속 안 받으면 또 그것도 참 방법이 없는 건데, 그게 그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어쨌든 이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. 이게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관계도 주로 돈 이거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셨는데, 네. 그럼 이게 뭐 저희 이제 남자니까 여자친구가 엄청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이거 피해가는 방법, 그거는 어떻게 피해가시겠어요?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,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, 실제 제가 또 사건을 했던 사례인데,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인 검정 거래 관계가 있으면 참 입증의 문제가 참 있어요. 나는 다 변제했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변제 안 했다고 하고, 그런데 문서화하지 않았을 때 이게 되게 문제예요. 대부분의 경우에 한두 번 정도 뭐 돈이 간 게 있으면은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차용이라고 거의 추정 비슷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차용성이 없다 할지라도. 그러나 이게 대부분의 소송으로 가는 거는 둘 사이에 검증 거래 관계가 계속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딱 사건을 맡으면은 계좌 거래 내역 가지고 원고가 보낸 거, 피고가 보낸 거 딱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비슷해져요. 한쪽은 나 2부도 줬다, 3부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자 약정이 없는 거죠. 그게 문서화되지 않았을 때 그 입증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자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피고가 인정을 하게 되면,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거는 민법상의 이자율은 5%, 상법상의 이자율은 6%, 이 정도만 인정하는 걸로, 그것도 이제 상대가 이자를 갖다 인정했을 때만. 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 소송은 이기기 쉽지 않게 돼요.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다 변제한 걸로 나올 겁니다. 그런 문제도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진짜 그냥 줘도 될 정도의 금액을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받을 생각 하지 말고. 근데 어쨌든 본인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 한참 오바되는 액수를 빌려주시면 안 되겠죠. 어디서 딱 끌어와서 한다든지. 근데 내가 그냥 이 돈 여자친구 줘도 내가 한 1년 정도 벌면 다시 메이크업 할 수 있다. 저축은 못 하더라도 내가 1년 동안 저축하면 이 정도 금액 되는데 이거 정도는 뭐 할 수 있다. 그러면 그냥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가 않다면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정말 근데 이게 뭐 애매해서 좋기는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, 그러시면은 카카오톡을 남기고 캡처를 하시는 거죠. 빌려주는 거니까 언제까지 꼭 좀 갚아줘. 그래서 알았어.
이러면 이게 차용계약 성립하는 거예요, 사실. 무이자 소비 대차. 네. 원래 그 계약이라는 게 꼭 문서화될 필요는 없거든요.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그냥 PD님한테 뭐 연 3%로 해서 6개월 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는 성립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을 작성을 하는 건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를 남겨놓으면 그게 뭐 차용계약 성립의 증거로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컴퓨터 같은 데다 저장을 해놔야죠. 왜냐면 핸드폰이라는 게 항상 또 잃어버리고 막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게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죠. 근데 정말 제 의뢰인 중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때 뭐 문자로 하셨다며요. 뭐 핸드폰 그러면은 저 핸드폰을 바꿔서 그리고 뭐 어디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꼭 캡처를 해가지고 본인 이메일 같은 데다 넣어놔야 돼요. 핸드폰에 있으니까 안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포렌식을 해도 포렌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꼭 그거는 해야죠.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은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에이블 채널을 갖다 보시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여자친구, 남자친구가 서로가 뭐 빌릴 수 있어요. 뭐 아주 소액은 그러나 가다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.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헤어지십시오. 과다 여부는 얼마인가요? 예, 최소한 뭐 500 단위가 넘어간다. 뭐 이러면은 과다하다고 봐야죠. 예. 한 달 자기 월급과 비교했을 때 가다가 정해지겠죠. 뭐 월 1,000만 원 버는데 500 정도면 빌릴 수 있는데, 근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. 예. 더 주고 싶죠. 예.